위기의 시대입니다. 시대를 구할 메시아는 누군가? 제목을 신루타 영웅주라고 다시 달아봤습니다. 오늘 8월 19일이네요. 낮 12시인데 아까 11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3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총리가 3단계 격상은 아직 안 한다.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단계 격상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아져요. 3단계 격상하게 되면은 이런 게 바뀝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다. 필수 사회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중지한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업과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의 필수인원 외에 재택근무한다. 민간기업 필수인원 외에 재택근무한다. 민간기업도 재택근무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멈춘다고 봐야겠죠. 경제가 멈춘다라고 봐야 되는데, 다행히 오늘 코로나의 신규 발생은 300명대로 늘어났지만, 그러나 3단계 격상은 하지 않는 걸로, 아마도 3단계 격상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000명, 2000명, 3000명으로 늘어난다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시민들이 매우, 우리나라 또 시민이 1등 시민 아닙니까? 굉장히 좀 자제하고 해가지고, 지난 주말 보니까 길에 차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3단계 격상은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요즘 또 마스크를 지나치게 좀 잘 쓰죠? 그래서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KPM 테크, 텔콘 RF 제약이 급등을 했네요. 요것들 보니까 한방에 급등으로 갔습니다. 한방에 급등 갔는데, 급등의 이유는 그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판권 계약을 했다. 치료제 개발도 안 됐는데 무슨 판권 계약이야. 하여튼 투기주들은 참 때때로 등장해가지고 시장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죠. 텔콘 RF, 비보존 아시죠? 텔콘 RF 비마약성 진통제로 한 번씩 올라가는 종목이죠. 비보존, 텔콘 RF, 에스텍 파마, KPM 테크. 뭔 일 발생하면 꼭꼭 끼어드는 종목 중에 하나가 텔콘 RF입니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또 평균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또 주가가 한번 또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 우리가 또 체크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오늘 지수도 그렇고요. 게다가 이제 오늘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머크가 드디어 알약을 개발했다. 머크가 알약을. 항바이러스제 알약을 개발했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렘데시비르,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나 혈장 치료제는 병이 걸렸다가 코로나가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의 혈액에서 채취해서 만든 게 이제 혈장 치료제죠. 그래서 직접 항체를 갖다가 환자한테 주입시키는 거.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의 혈장을 직접 환자의 혈액에 투입시켜서 그 항체가 코로나랑 싸우게 만드는 이게 이제 혈장 치료제, 농축을 시켜가지고 그게 혈장 치료제인데, 요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주사를 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머크가 개발 중인 MK4482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알약, 우리 감기약 있죠? 감기약처럼 먹는 약이다. 요게 임상 이상 결과를 이번에 내놓을 것 같다. 이번 주에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를 피험자로 한 임상 이상 결과를 두 가지를 이번 주에 내놓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다음 달에 3상에 돌입한다. 오,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요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렘데시비르도 주사를 놔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확실한지는 모르겠고, 그냥 먹는 알약이 최고예요. 먹는 알약. 앞으로 머크의 MK4482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나 혈장 치료제를 대체할 것이다. 이리 되면은 이제 먼저 개발했던 렘데시비르나 혈장 치료제는 또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신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혁신적인 신약이 나오게 되면 그 전에 개발했던 신약들은 다 병신되는 거야. 또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 한 달 정도 먼저 개발하면 그게 다 휩쓸어버리는 거야. 이런 게 참 신약이라는 것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신약주에 투자할 때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재료가 창궐할 때 수익을 먹고 챙기고 버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주 재료주의 가장 큰 매매 방식이죠. 막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먹고 버리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막상 개발했는데 그게 잘 팔릴지도 모르겠고 경쟁사하고 또 그렇고 더 혁신적인 신약이 또 개발하면 바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신약 개발주에 대한 접근을 진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지난번 뭐 그런 그 화이자의 또 우리 그런 이런 것들, 이런 신약, 그러니까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뭐 C형 감염 치료제 이런 것들 정말 기가 막힌 약인데, 요건 뭐 길리어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산 거지만 그런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초대박을 만들기는 화이자의 그런 거가 정말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주가가 올라오면 잘 팔고 나오는 게 장땡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오늘 말입니다. 오늘 제가 시대의 용주다라고 제목을 달았잖아요. 시대의 용주다. 시대의 용주. 시대의 용주가 과연 뭔가? 제목. 신루타 용주, 시대의 용주, 신루타 용주, 시대의 용주가 뭔가 요건데, 역시 아무리 봐도 이 영웅주가 대안이고, 영웅주는 플랫폼과 전기차, 2차전지 이것들이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주가가 좀 흔들릴 때도 괜찮았고 또 올라올 때는 더 괜찮고, 조정을 받는 시장, 현재 조정 받지 않습니까? 3일 정도 올라왔다가 오늘 좀 조정인데, 이때가 이제 절대절명의 매수기에다고, 절대절명의 매수기에. 제가 이 참 어려운 시대 때는 메시아가 등장하죠. 메시아. 어려운 시대 때는 메시아가 등장하는데, 이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의 메시아는 누구냐? 뭐 렘데시비르가 될 수가 있겠고 머커의 알약도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대의 메시아는 제가 볼 때는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이에요. 코로나 시대의 메시아는 플랫폼 기업과 전기차 기업과 2차전지 기업,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메시아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시대의 용주로서 시대를 끌고 가는 그런 기업이 된다. 그렇게 보여져요. 어쨌든 미국이 지금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든다 그래요. 줄어든다 그럽니다.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고, 미국의 코로나 4만 명 이하라 그러죠. 미국 코로나 확진자 하루 4만 명 이하. 뭐 9월 달에는 10,000명 이하 갈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9월 달에 10,000명 이하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확 바뀌는 거죠. 판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약해지면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이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증시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절대적으로 큰 호재가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플랫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를 말씀드리고 있고, 전기차에서는 일단 전기차의 밸류체인의 핵심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사실은 지금은 주가별로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현대모비스의 그 전기차 밸류체인이 각광을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한온시스템, 또 만도와 LG전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현재는 현대모비스가 뭐 덩치도 크고 해가지고 제가 적극적으로 사자라는 얘기 안 하지만 좀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다. 또 2차전지에서는 뭐 알다시피 LG화학이 대장이고, 삼성SJ, SK이노베이션, 게다가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서 끌고 나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오늘 장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종목도 다시 한번 차트 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텔콘 RF제약이나 KPM테크 같은 종목 갑자기 급등하니까 아유 참 제가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들지만, 그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단기적인 시장 흐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는 기본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첫 번째가 카카오 네이버 차트 한번 봐볼까요? 오늘 40만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카카오, 오늘 분차트 모양도 좋고, 오늘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찍었는데 아직 40만원 돌파 못했습니다. 어쩌면 또 내일 정도에 갭 상승 돌파할 수 있어요. 40만원 출발할 때, 아침 출발할 때 뭐 한 41만원 출발해가지고 한 44만원 끝나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돌파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돌파를 할 때 어려우니까 그냥 갭으로 돌파해버린 거야. 성을 넘기가 어려우니까, 성 넘기가 어렵죠. 성이 딱 있으면 그건 넘기 어려우니까 아예 공중부양 하는 거지. 공중부양 해가지고
갭으로 공정부양에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흐름들, 공정부양, 지금 가능하죠. 공중부양. 요즘 드론도 있으니까 드론으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드론을 타고 쭉 옛날처럼 성벽을 기울이지 말고 드론을 타고 올라가지고 성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런 거 좋죠. 그런 흐름도 좋다. 그래서 카카오 흐름들 그렇고, 네이버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돌파가 나와요. 33만 2천원으로 딱 돌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 관련된 악재만 없었다면 힘차게 돌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오후장에 또 돌파가 더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네이버 주목하자 하는 말씀 드리고, 시대의 영주가 뭔가 하는 거 아까 대체적으로 좀 설명드렸지만 역시 전기차와 2차전지 좋아요. 현대차가 다시 16만 7천원 조금 밀리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일단 그 지지라인 만들고 올라와 가지고 17만원대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17만원대를 노크한다는 얘기는 18만원대를 돌파한다 할 수 있다는 얘기고, 18만원 돌파한다면 20만원대를 넘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대차 기대 한번 해보자. 전기차에 가장 앞서가는, 대한민국에 앞서가는 기업이고, 물론 전기차의 패스트 팔로우, 퍼스트 무브는 테슬라죠. 테슬라가 앞서서 깃발 들고 나가는데 열심히 현대차가 쫓아가고 있다. 물론 현대차가 지금 글로벌 압도적 2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대차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에서 그래도 좀 특징적인 것은 수소전기차에서는 압도적 1위다. 아주 수소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10개 회사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제품을 내놔가지고 수출하는 기업은 별로 안 됩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를 트럭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의 이 수소전기차, 또 전기차, 게다가 커넥티드 카라 그러죠. 5G라든가 6G의 통신가에 커넥트가 된 그런 어떤 자동차,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거죠.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된 기업으로 한원시스템, LG전자, 만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모비스도 있겠지만 만도는 조금 밀렸나요? 만도도 어제 좀 밀렸다가 오늘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는데, 어쨌든 만도 어제 확 밀렸는데 잘 보자. 그 다음에 LG화학 역시 괜찮죠. 13만원대 왔습니다. 꾸역꾸역 올라와서 67만원대 66만원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3만원 왔어요. 75만원 돌파되면 어떻게 될까? LG화학 그렇게 갈고 있는데 모건스탠리가 75만원 확 돌파해버려? 확 돌파해버리면 모건스탠리가 머쓱 하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이게 2차전지라는 게 배터리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나오는 그런 건 아니다. 많이 연구하고 많이 개발하고 특허 많이 내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상용화 시켜야 되고 또 판매량도 막 아주 어려워요. 네,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LG화학 한번 75만원 돌파하는 모습들 나올 것이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이 크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LG화학이 75만원 돌파하면서 또 우리 2차전지의 선도 종목으로 LG화학, 삼성 SDI, 이노베이션 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의 모습들 좋고, LG화학을 비롯한 2차전지의 모습도 괜찮고, 또 무엇보다도 공중부양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40만원대를 돌파하는 카카오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벌써 바람이 슬슬 부네요. 바람이 씩씩 부는데, 오늘 저녁 바람 정말 많이 불라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창문 꼭꼭 닫고 주무세요. 아무리 더워도 오늘은 에어컨 켜놓고 창문 꼭꼭 닫고 주무시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특별한 것이 홍정욱주가 부상을 합니다. 홍정욱주.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금에서 빼달라, 그렇죠? 대선 주자에서 빼달라 그러니까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은 누굴까 했는데 홍정욱 유력주자, 야당의 유력주자다 해서 또 홍정욱 전 의원이죠.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KNN, 한국프레지, 디지털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지율이 올라간다 하면서 ATEC-TN 이런 것들 흐름들이 좀 나오죠. 좀 주목해야 될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서 이 시대의 메시아는 정치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해볼만 하죠.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정치주의에 대해서도 한 번씩 관심은 가져보는 게 나쁘진 않다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우리 화일약품이라든가 이런 코로나 관련돼서
단기적 재료를 가진 종목들도 뭐 가능성이 있다 보여져요.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진정한 영웅주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영웅은 아니다. 우리가 영웅주라는 얘기는 하여튼 사면 손해 안 봐. 이게 영웅주죠. 사면 결과적으로 대박을 줘. 손해를 안 보게 하고 대박을 주는 그게 영웅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에서 그렇죠. 이번에 시진핑 온다 그랬다가 온다 그래가지고 뭐 중국주 조금 올라갔지만 다시 원위치. 그렇고 5G 종목군이 오늘 좀 비교적 세요. 근데 5G 종목은 사실은 길게 가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한테 에이스테크라든가, 자, 솔리드 차트 보이죠? 자, 에이스테크 차트도 괜찮죠, 요거. 차트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을 중심으로 에이스테크 차트 좋잖아요. 단기 매매든 장기 매매. 단기 매매 한번 해볼만 하죠? 자, 솔리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일 근처에서 양봉락 올라오니까 이거 단기 매매 해볼만 합니다.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서진 시스템, 정별대에서 올라가는 모습, 다소 좀 올랐다 생각이 들지만 역시 정별되어 있으니까 잘 올라간다. 이런 걸로 여러분들 단기 매매하는 것은 굿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이제 단기 매매로 여러분 팔자 못 고칩니다. 역시 시장은 우리에게 장기 매매를 해야 팔자 고친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고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시장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연습을 당하면, 굴복을 당하면 거기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장기 신루타 종목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대박을 주고 불을 쌓게 해주고 팔자를 고치게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신루타 종목에 계속 주목하시고요. 이번 신루타, 이번 위기의 메시아는 가장 펀더멘털이 우량한 플랫폼 종목군, 또 전기차 관련된 주들,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종목, 이런 종목이다라는 거, 그렇게 예를 들면 현대차, 카카오, LG화학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점심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한 6시 정도에 다시 한번 장 끝난 사항들을 모아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여러가지 얘기를 좀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